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저희 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집이 남편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발, 저희 부부의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62 정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전통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지만 제 며느리인 미주는 그런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주와 저는 정말 다른 성격을 가졌고 그 차이 때문에 가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항상 바라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갈등의 순간들을 진솔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3년 전 미주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초반 우리 미주는 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곤 했어요. 그땐 참 속도 깊고 나와 대화도 잘 통해서 참 든든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뭐가 필요한지 먼저 챙겨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종종 전화를 해주곤 해서 저도 그때는 참 기뻤고 고마웠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며 시댁 모임에 못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프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미주야, 아프다며?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미주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늘 어머니 댁에 못 가봐서 죄송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아유, 괜찮아. 아픈데 뭘, 몸부터 챙겨야지.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 친구가 옆에 있는데 인사 좀 드려야겠다. 통화 바꿔줄게. 그러고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넘기며 말했죠. 영자 며느리 반갑다. 나 어머님 친구야. 나중에 얼굴 꼭 보자. 미주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늘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미주가 몸이 아프거나 일이 바빠서 모임에 못 오겠다고 할 때마다 저는 그저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영상 통화를 걸어 미주의 얼굴을 보곤 했죠. 단순히 얼굴만 확인하면 안심이 됐으니까요. 미주가 정말 괜찮은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참견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저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였어요. 미주가 제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네요. 며칠 후에 약속이 있어서 아들 집 근처에 갔는데 일찍 끝난 거예요. 온 김에 아들 집에 들렸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관 비밀번호를 물었죠. 아들 약속이 일찍 끝나서 잠깐 너희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뭐니? 아들은 흔쾌히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니 번호키가 너무 낡은 거예요. 얘들이 바빠서 이런 것도 못 바꿀 듯하여 제가 근처 열쇠집에 알아봐서 최신형으로 바꿔줬죠. 얼마 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왔니? 어머니가 이 번호키 바꾸셨어요? 그래, 낡았길래 바꿨다. 아니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번호키를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너 시어머니한테 지금 나무라는 거니? 그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야. 지금 못 배웠다고 하셨어요? 그래. 어디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냐? 화가 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소리를 쳤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저는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어머니 오셨네요. 이번엔 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니? 이거 장아찌가 상했나 본데? 이건 버려야겠다. 어머니 그걸 왜 버리세요? 이건 저 먹으라고 저희 엄마가 일부러 보내준 거예요. 저희도 바빠서 잘 못 먹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런데 보니까 지난주에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더라. 먹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차지하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먹을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 순간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좀 아프더군요. 내가 챙겨주는 게 부담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밀어내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잘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장아찌 하나에도 이렇게 서운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서 다음날 바로 반찬을 싸들고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워낙 귀하게 키운 아이라 밥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챙겨줘야 마음이 놓였죠. 아니, 왜 문이 안 열리지? 무슨 일인지 제가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가 계속 안 맞더라고요.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도 반찬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두컴컴해서야 며느리가 오더라고요. 왔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내가 한참을 기다렸잖아. 어머니 일 때문에 바빴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세요? 이 순간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내가 아들 반찬 챙기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냥 귀찮아 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맞벌이 한다고 맨날 밖에서 밥 사 먹는 건 아니지? 어제 보니 냉장고에 반찬이 없더라. 아무리 바빠도 집밥이 최고야. 내가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밑반찬을 싸왔는데 이걸 좀 챙겨 먹어야지. 어머니, 저희도 알아서 잘 먹어요. 밖에서 사 먹을 때도 있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기도 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 말이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다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내가 직접 해준 밥이 제일 좋다며 늘 집밥을 찾았는데 미주가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건 받아. 내가 아들 생각하면서 싸운 거니까 먹고 힘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참, 비밀번호 바꿨니? 비밀번호가 몇 번이니? 무슨 비밀번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 비밀번호 말이야. 가끔 올 때 써야 하니까 알려줘.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다른 사람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아는 건 조금 불편하네요. 뭐라고? 내가 남이니? 너희 집 비밀번호를 아는 게 그렇게 문제냐? 어머니, 이 집엔 저도 살고 있어요. 아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 사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 번거로울까봐 그러는 거야. 너희가 바쁘니까 반찬이라도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비밀번호 알아두면 그냥 놓고 갈 텐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어머니, 남의 집을 방문할 땐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바빠도 그렇지 연락 없이 갑자기 오시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발 교양 있게 행동해 주세요. 미주의 말에 속이 상하면서도 정말 내가 너무 참견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싶었죠.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고 집을 나서야 했던 저는 그날 밤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다음날 용기를 내어 다시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용건만 전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주야,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 이번 주 토요일, 너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 되는 날인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리기로 했잖니. 너희들은 꼭 108배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래도 옆에서 인사라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민우 씨랑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미룰 순 없겠니? 시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그건 좀 중요한 일이잖니. 어차피 명절에 제사 지낼 거잖아요. 꼭 그날 절에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자꾸 저에게 강요하시면 저 민우 씨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도록 찔렀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그저 가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말한 건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낼 줄이야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며칠 후 아들 부부의 중요한 날이 다가왔어요. 아들, 퇴근했지? 오늘 중요한 날인데 다 기억하고 있지? 아이 엄마, 오늘 몇 번째 전화야. 나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 아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그래. 혹시 너가 깜빡할까봐 걱정돼서 전화했지. 화이팅 해라. 알겠지? 어머님이 오늘 무슨 날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 맞다. 저기, 엄마가 우리 집 달력을 보신 것 같아. 내가 달력에 표시해놨잖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다. 이러다 애 안 생기면 어머님이 직접 합방 날짜까지 정해주실 기세야.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부부 일에 조금만 관심 좀 끊어주세요. 어제 일도 그렇고요. 아들이 혹시라도 중요한 날을 잊어버릴까봐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 나는 그저 엄마로서 두 사람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미주야,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기지만 내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병원을 가라고 강요라도 했으면 그때는 정말 기분 나빠했을 거야. 아니, 누가 잘못해서 애를 못 낳는 건지 원.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이 문제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 내가 뭐 잘못 말했니? 내가 항상 네 말을 그냥 고깝게 듣는 건 아닌데 이번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저희 둘 다 성인이에요. 어머니,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좀 덜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간섭하시면 저 진짜 더 이상 집안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며느리 사표 내겠다고요. 뭐라고? 내가 끝까지 우리 두 모자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전 그냥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저희 일에 간섭하시면 저도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간섭 좀 그만해 주세요. 뭐? 똥을 싸고 있네. 아이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구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 신경 쓰고 챙겨주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려 하다니.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다 내가 너무 많이 참견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원래부터 나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던 걸까요? 그 후로 우리 며느리 미주는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지요. 며칠 있으면 연락하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참아가며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미주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은커녕 읽지도 않았더라고요. 답답했어요. 마음속엔 한 번쯤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미주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죠. 아들 민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 아이도 전과 다르게 나를 반기지 않더라고요.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미주도 일이 많으니까 조만간 뵐게요.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보고 거리를 두라는 거였지.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들 줄은 몰랐어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외될 줄은 몰랐지요. 손주를 기다리며 함께 행복하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멀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바랐을 뿐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던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